자, 건물 투자 강의. 지난 시간에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에 대해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 뭐냐면 그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인 투자를 할지 개인 투자해야 될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이 포인트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자료 띄워드릴게요. 자, 체크 포인트. 자, RTI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RTI는 자, 이자 상환 비율이에요. 이자 상환 비율. 그래서 현 RTI 적용 기준. 그러니까 이 RTI 기준도 은행마다 시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따져보셔야 돼요. 은행에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이 RTI는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로 내가 매수를 할 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를 살 때는 임대차비가 이자의 1.5배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살려고 하면 내 자기 자본 비율이 대출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요. 왜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을 때는 이 이자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자비가 높기 때문에 그 임대차비가 지금 이거를 1.5가 나오려면 굉장히 좀 정말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서울 시내에서 같은 경우에 강북 같은 경우는 3% 내외,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2% 내외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에 나와야 되는 건물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자, 개인 사업자를 살 때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 때 개인 사업자를 샀을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이 더 줄어드는 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RTI는 개인 사업자에만 적용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적용 안 된다고, 그게 가장 큰 법인의 LTV만 본다는 걸 장점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부실 부동산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공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법인으로도 새로 법인 내는 임대법인 대출에서도 알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대출 받기 전에 은행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출 받을 때 법인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RTI 법리가라는 거를 내가 역으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LTV는 뭐라고 했죠? LTV? 그 담보 비율이라고 했죠? 담보 비율을 제가 왜 설명드린 걸까요? 그쵸?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담보 비율에 맞춰가지고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만약에 80%다. 그러면 감정가, 은행에서는 내가 매매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에서 하는 감정가에 맞춰가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감정가가 10억이 나왔어요. 거기에 LTV 담보 비율이 80%다. 그러면 10억에 80%니까 8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으로 매입 시 비감의 억제 지역에 본점을 설립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취등록세 중과를 막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서울에 만약에 건물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과밀 억제 구역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과밀 억제 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살려는 지역이. 그러면 법인으로 여러분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살려는 그 건물 위치가 과밀 억제 권역이면은 어때요? 그 법인의 본점 주소는 비과밀 억제 권역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요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과밀 억제 권역에 법인 만들었다가 이거를 건물 살려고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법인 사면 어때요? 법인 살려면 그러면 세무사비, 월 기장비, 그 상주 사무실, 우리가 비상주 사무실이 있고 상주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비과밀 억제권이라면 내가 현재 생활하는 권역이 아니고 그 비과밀 억제권역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매번 상주할 수 없잖아요. 매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주 사무실에 제가 본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비상주 사무실로 건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조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에서 만약에 본점 세우고 건물을 과밀 억제권 사더라도 주기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서류 업무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뭐 카드 내용 써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사무실 쓰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법인 설립한 다음에 5년 지났어요.
그게 과밀 권역 안에 법인이 있었는데 5년 지났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은 똑같은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건물 사더라도 취등록세가 중과될까요? 안 될까요? 네, 중과되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중과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법인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 5년 지났어요. 그러면 괜히 엄하게 또 다시 비과밀 억제 권역을 사시지 마시고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건물 그냥 사시면 됩니다. 법인 따로 내시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벤처 인증이라든지 법인 그러면 어떻게 돼? 벤처 인증 아시죠? 내가 사업자인데 벤처 인증을 받았어요. 법인인데. 과밀 억제 권역 5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벤처 인증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저 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법인으로 벤처 인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5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 법인 또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때요? 법인으로 사는 것들 좀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법인이 복잡하고 에너지가 더 많은 거는 소비가 되는 것들은 또 있어요. 기장 문제도 있고 사무실 문제, 뭐 법인은 또 이것저것 따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개인 사업자로 매수하는 것들은 좀 심플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공부를. 그래서 이런 단점이 좀 있고 대신 장기 보유. 내가 만약 장기 보유할 사람이고 건물 투자를 계속 사고 팔고 안 할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건물 하나 샀어요. 여기서 내가 그 이자 수익률 좋고 이자를 받을 거는 거에 이자 받고 그냥 이럴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사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잘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법인은 자금 활용이 어렵다는 제가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이가 노후를 위한 준비하는 거라면 나이가 이미 내가 많고 이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냥 개인 사업자를 사셔가지고 그냥 내가 원래면 가장 큰 단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내가 다시 내 거를 끌어올 때 그리고 다시 소득세를 다시 내야 된다고 이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심플하게 그냥 내 소득에 세금 내고 그냥 내 거 다 쓰겠다 하면 그냥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자금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기 보유를 할 거고 내가 자꾸 매각하고 사고 이걸 많이 안 할 거면 개인 사업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하려면 오래 보유할 거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쵸.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 실정에 따라 다르니까 자, 누구랑 협의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세무사인데 세무사 중에서도 어떤 분들 부동산 전문 세무사랑 상의를 하세요. 왜냐면 부동산 관련돼서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 분도 있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또 많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걸 설정들을 잘 아실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표는 제가 또 따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내가 얼마 정도 보유할 건지에 대한 예상하신다 그러면 그럼 내가 유불을 봐가지고 나는 그냥 개인으로 사는 게 낫겠네. 왜냐면 내가 최대한 오래 보유할 거고 뭐 단기 매각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거면 내가 좀 복잡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개인 사업자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장단점들이 명확하죠.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양도세가 적으니까 법인 사업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거는 나의 환경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운영할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유불을 따져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전문가와 상담을 꼭 저는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플러스 세무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맞게 설정하는 게 1번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